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공통매입색 안분 정산 납부색 재계산 중에 납부색 재계산 배우러 가시죠. 공통매입색 납부색에 대한 재계산은 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신문사를 하고 있다 이거. 이 신문을 찍어내기 위해서는 자,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윤전기라는 게 있어요. 신문을 찍어내는 기계입니다. 자, 그럼 신문 안에는 우리가 과세도 있고 면세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얘기하는 신문윤정기에 여기 이제 신문에 보시면 여기 이제 광고는 이제 광고 문가 나오잖아요. 이거 과세가 되시는 거고요. 여기 있는 구독료라든지 여기 사설자 신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면세가 됩니다. 그래서 신문사는 과세 면세 명사업자가 되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공통매입색 이 윤정기를 과세도 쓰고 면세도 불분명할 때 이 윤정기에 대한 걸 전체 다 100% 공제를 못 해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공제분을 구했던 거고요. 그럼 이제 이 불공제분에 대한 내역을 우리가 계속 불공제가 되느냐 이거죠. 내가 한 번 받은 공제액이 계속 6개월, 1년이 지나도 계속 불공제이냐 이거죠. 아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서 신문이 안 팔립니다. 그죠? 왜? 통신이 너무 발달돼 가지고 이 신문 매출액이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면세 매출액이 감소를 했을 경우에 우리는 이 윤정기에 사용된 감소된 만큼 또는 더 올라간 만큼에 대한 납부세액이 틀려질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걸 재계산한다는 거죠. 근데 재계산은 우리 아무거나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재계산한 이유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자, 인터넷이 너무 많이 발달해서 핸드폰 하나 열면 모든 세상이 다 열립니다. 유튜브 보면 다 열립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문을 잘 보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줄었다. 또는 뭐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 그때는 우리 납부세 재계산을 다시 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납부세 재계산할 때는 자, 우리가 얘기하는 그 불공제 매입세액이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좀 다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불공제 대부분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자, 면세 매출이 다시 올라가면 다시 또 늘어나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납부세 이럴 경우에 재계산을 한다는 거죠. 모든 걸 다 해줄 거냐? 아니라는 거죠. 자, 얘는 과세 면세 공동으로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얘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만 해줍니다. 왜? 지하나 용기 공급했을 때 부분에 사용한 게 이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원재료나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건물은 10년 내 걸로. 자, 기타 나머지 기계장치라든지 우리가 얘기하는 비품이라든지 차량 운반구는 자, 우리 2년입니다. 요 당초에 안분 계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정산이 된 자료를 가지고 다시 나누는 거지. 정산이 안 된 자료를 다시 와서 납부세 재계산을 한다? 이거는 이제 계산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정산 대상이 된 걸로. 그다음에 면세 공고가액이 자, 우리가 얘기하는 비율이 5% 이상 증감이 있어야지만 납부세 재계산을 해준다. 그래서 납부세 재계산을 하려면 다시 구하는 불공제에 대한 매입분은 공통 매입세액에다가 자, 여기에다가 이제 1 마이너스 체감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감가율이라고 많이 얘기하고요. 자, 이 윤정기를 사용했는데 계속 그대로 있지는 않잖아요. 자,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가치가 감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회계도 빼는데 세법도 한다? 이거는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감가율만큼 이제 뺀다라는 거죠. 이 거기다 곱하기 이제 경과된 과세기한수의 증감 비율이 나온 5% 이상 증감이 되면 그때 이 불공제분이 나오신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있는 체감률이 뭐냐? 건물 구축물을 5% 정도 감가상각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나머지 자산들을 우리 기타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비품들은 25% 감가율을 뺀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경과된 과세기간수를 곱합니다. 취득 시에는 포함을 하고요. 이제 신고할 때는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불포함한다는 거죠.
회수에 집어넣지 않는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확정 신고에만 우리 재계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정 신고 때는 우리 납부세 재계산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 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여기 보시면 해당되는 자산부터 찾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일기 확정 신고 때, 우리가 얘기한 납부세 재계산을 한다. 그러면 원재료는 우리 공제 대상에서는 재계산 제외입니다. 왜? 지원화 요율 공급할 때, 이 부분에 감가상각되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요거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 기수와 이 기수의 전의 기수에 5% 증감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제 납부세 재계산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면세공고가액하고 총공고가액 과세면세 더한 거니까 이를 나눈 게 40% 나왔고요. 자, 이제 1기 확정 때 들어갈 때 자, 전년도 대비해서 5%의 증감 변화가 있는지를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총공고가액 6억에다가 면세공고가액 상업을 나누면 50%가 되는 거죠. 그럼 얘 둘을 비교했을 때 자, 5% 이상의 증감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세 재계산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확정신고 때, 자, 납부세 재계산, 여기에다 환급세 재계산 하시면, 취득 연도를 넣으면, 체감률이 자동으로 선택이 되고요. 이 K레벨 프로그램은, 자, 경과된 과세기간수도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경감률이 자동으로 계산되고요. 자, 여기 단기분부터 집어넣고, 총공고가액은 과세 면세 더한 금액이시고요. 자, 면세 공고가액은 우리가 얘기하는 면세에서 벌은 매출액. 자, 그래서 그 전년도 기수에 2기째, 1기째 들어간 거에 대한 비율을 거는 게 이제 10% 증감이 생겼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180만 원이 납부세액을 이제 재계산한다라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프로그램에 들어오셨죠? 여기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들어가셔서 자, 우리는 부가가치세 가셔가지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 명세서에 4월부터 6월까지 클릭하시고 자 여기에 이제 공제받지 못할 매입 내역은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제 납부세 재계산 여기 있는데 환급이나 여기 이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들어가시면 자, 우리는 이제 자산이 어떤 자산이 있느냐 해당되는 자산이 지금 건물이나 구축물 건물이시고요. 자 전표 블록이 아니신 거니까 자 공부 여기에 대한 이제 세액이 얼마냐 2천만 원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납부세 재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취득 연월이 언제냐 했더니 여기 취득일자 나왔죠. 자 23년도에 8월 달에 08 치시고 그러면 알아서 이렇게 계산되신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자, 총공고가액이죠. 이 총공고가액이라는 얘기는 단기 거부터 먼저 넣게 되어 있습니다. 단기 게 여기 두 개 더한 금액이 6억이었습니다. 그렇죠? 6억. 자, 면세 공고가액은 3억이었습니다. 단기분은 이제 그래서 계산된 게 50% 나오시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전기분 걸 이제 넣으셔야 되잖아요. 전기분포의 총 공고가액은 여기 합계 직전기 거, 자, 5억이 되겠습니다. 총 공고가액이 면세 공고가액은 자, 얼마가 되겠습니까? 2억이 되신다. 그래서 증감률이 얘는 40% 나온 거에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190만 원에 대한 납부세 재계산에 대한 불공제를 다시 해준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저장을 누르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는 자, 가셔야겠죠. 어디로? 다음 문제로.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다음 문제는 교재로 보시면 252페이지에 납부세 재계산 문제. 쌍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기 때 납부세 재계산. 자, 이런 이제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품 계산은 이제 제외했습니다. 제가 문제 보시면 이제
저 하면서 살짝 지웠어요. 자, 해당되는 거 이제 요런 식으로 해당이 되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X3년도 기수의 건물 비품은 이제 취득연월이 자, 2기이기 때문에 2003년 2기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직전 과세 기간에 대한 논리로 여러분들이 해당을 해서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요거 이제 이 기계 장치 같은 경우에는 자, 직전 과세 기간이 1기부터 출발합니다. 그죠? 1기부터. 자, 50대 50이 이제 비율로 나오셨어요. 자, 비율로 나왔으면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죠. 자, 기계 장치에서 한 시점은 2024년도 우리가 3월 20일 날 사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3년도 2기 거 갖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1기 거 갖고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1기와 2기가 있습니다. 그죠? 여긴 변화가 없잖아요. 1기 거에. 그럼 언제 걸로 한다? 2기 거. 여기 출발점이 여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와 얘의 거래가 이제 10% 증감이 있으니까 얘는 납부세 재계산이 되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납부세 재계산을 넣으시고 우리 기타 자산 먼저 넣으셔도 뭘 먼저 넣어서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자, 해당되는 자료 요 세 개를 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납부세 재계산에 가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자 회사명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죠? 회사명을 바꿔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자 우리는 545041로 하겠습니다. 변경해서 넣었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공제받지 못할 메인 명세서에 가셔가지고 자, 2기 확정분이니까 우리가 10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넣으시고요. 자, 우리 이 기간 동안에 불공제 받은 게 없으니까 납부세 재계산에 이렇게 가셔가지고 이제 자료를 넣게 되겠습니다. 이제 건물인 거죠. 건물 먼저 넣을게요. 자, 아니요 하시면 공통매입세액은 이제 건물은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개다 넣으시고 세 개. 이걸 다시 계산해 준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건물은 2023년도 7월까지만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체감률과 지나가는 과세 기간은 얘가 알아서 계산해 준다. 단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기는 이제 2024년 자 2기가 해당이 되는 거죠. 2기. 자, 총 공부가액은 지금 여기 보시면 8억이 되겠습니다. 과세 명세 더한 게 8억이 되시는 거고요. 자, 면세 공부가액은 4억 8천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되시는 거고, 직전 과세 기간은 1기 게 아니라, 자, 우리 2기 거, 여기에 이제 비율이 없기 때문에, 증감이 없으면, 최초에 가는 이제 2023년, 우리 이걸로, 2기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총 공급가액이 5억이 되시는 거고요. 자, 면세 공급가액은 2억 5천이시고, 이렇게 되셔가지고, 자, 10% 증감이 나오시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270만 원에 대한 납부세 재계산이 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 비품이 되겠죠. 비품은 기타 자산. 기타 자산 저부에 불러오신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매입세액이 여기 120만 원입니다. 비품은. 언제 샀느냐? 2023년도에 자 논리가 되겠죠. 2023년도에 6월 달에 사셨습니다. 취득연월이 2023년도 6월 달. 자, 그래서 여기 똑같죠. 자, 이것도 총 공급가액은 8억이시고 반기 거. 자, 면세 공급가액은 4억 8천이 되겠습니다. 총 공급가액은 똑같죠. 직접 5억에다가 자, 면세는 이제 2억 5천만 원. 이렇게 10%에 대한 증감 비율에 따른 이제 납부세 재계산 금액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나오시는 거고요. 3만 원 나오신 거고요. 그 다음은 기계장치입니다. 자, 우리 기계장치도 우리가 얘기하는 기타 자산이죠. 기타 자산에 자, 안이하시고요. 자, 우리 기계장치는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이렇게 나오시는 거고
자, 취득연도는 2024년입니다. 그렇죠? 2024년도 자, 3월 20일 날 자, 해당이 되는 거니까 3월로 쳐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총 반기의 총 공급가액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8억에 대한 놀리시고요. 자, 4억 8천이고 연세서 벌어들인 돈. 자, 직전기니까 우리는 23년 2기를 선택하시면 아니 됩니다. 우리는 2024년 1기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1기의 총 공급가액은 6억이 되겠습니다. 면세 공급가액은 3억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10% 증감이 생기신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75만 원의 납부세액을 다시 계산했다. 자, 납부세액 재계산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만 된다라는 거. 면세 공급가액 직전기에 이제 공급가액이 5% 이상 증감 변화가 있어야지만 얘가 납부세액 재계산을 해준다라는 거. 그거 이제 명심하시고요. 이런 제품 원재료는 해당이 안 된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잊지 말자, 저자. 잊지 마셔야지. 그러면 여기 납부세액 재계산에 대한 논리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